네, 안녕하세요. 해양대학교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내 최초의 구글 이노베이터 박정철 교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학습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2회에 걸쳐서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직접 뵙고 여러분들을 자세하게 좀 실습도 하면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장소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된 점 양해를 구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은 꼭 한번 좀 여러분께 뵙고 저의 노하우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제 대학 때 시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조언을 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30분씩 예정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파트는 4가지, 그리고 두 번째 파트도 4가지 테마로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특히 구글의 도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짜잘한 짜잘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짜잘한 이 테크닉들은 이 후반부로 좀 몰아놨고요. 파트 1은 좀 큰 그림입니다. 우리 결과적으로는 구글 도구를 왜 쓰시느냐? 뭐 좋은 학습을 위해서. 그렇다면 좋은 학습은 왜 하려고 하느냐?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있겠죠.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뭐 꿈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파트 2에는 실질적인 이 디테일한 노하우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 1 구글 문샷 뱅킹으로 바꾸는 일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구글 이노베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사실 저의 요즘 말하는 부캐입니다. 부. 네, 저의 주캐는 내지는 뭐 데이잡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은 치대 교수입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서 이제 옷 갈아입고 환자분들 하루 종일 진료하다가 중간중간 학생들 수업 들어가고 저녁 시간에는 연구하고 책 쓰고 또 강의 준비하고 이런 일을 하는 치대 교수로서 아주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요 삶, 이 주캐의 삶보다 최근 들어서 좀 더 바빠진 게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저의 부캐입니다. 부캐는 국내 최초의 구글 이노베이터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글은 뭐 지메일도 만들고 유튜브도 만들고 구글 맵스도 만들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아주 신기한 IT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구글이 갖고 있는 수많은 도구들 중에서 교육 목적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는 노하우를 고민하고 이 교육을 혁신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구글 이노베이터입니다. 저는 이제 2017년도에 구글 이노베이터가 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마 한 10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1000명 정도 되는 구글 이노베이터들이 각 나라에서, 각 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혁신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작은 사례들로서 저는 국내에서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이 LMS,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고 노하우를 나누고 책도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혹시 우리 해양대학교에 구글 클래스룸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많은 대학들도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구글 도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제 삶에서 되게 많은 혁신이라든지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자꾸 도구를 쓰다 보니까 그 도구에 녹아있는 철학이 저도 모르게 제 몸에 젖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혁신적인 사고들, 좀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들, 갖기보다 나누는 공유의 삶들, 이런 것들을 이건 나만 알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블로그에 적고, 뭐 웹사이트에 적고. 하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아져서 그거를 좀 모아가지고 책으로 냈는데 영광스럽게도 2019년도에 과학창의재단에서 우수도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학생분들께서는 학교 도서관에 가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한 번 정도 구입해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또 별도로 직접 만나 뵙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또 영상으로 강의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올려놓으면은 영상을 보면서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유튜브를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라라랜드가 아닌, 네, 자세히 보시면 제 얼굴이 아니라, 네, 그 배우 얼굴이 아니라 제 얼굴이죠. 네, 제이씨 파크랜드입니다. 제이씨 파크랜드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구글 도구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노하우를 제가 조금 올려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한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샷 띵킹, 구글의 문샷 띵킹으로 일상을 혁신한다. 뭐 이게 무슨 뜻이냐? 달을 잘 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망원경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뭐 적외선 망원경, 뭐 렌즈가 막 3개 달린 망원경, 막 어떻게든 좋은 망원경을 만들려고 개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명이 고민하는 거죠. 잠깐만, 내가 왜 이걸 만들고 있지? 달을 잘 보기 위해서. 아니, 그렇다면 달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렵지만 로켓을 만들어서 달에 직접 가서 만져보고 체험하는 게 달을 가장 잘 보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구글은 그게 오히려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선입견, 기존의 기술, 기존의 인력, 기존의 환경이 아닌 완전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쉽다는 거예요. 앨런 머스크가 지금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비행기를 로켓을 계속 우주로 보냈다 회수했다 보냈다 회수했다 하는데 이거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냐? 로켓을 한번 쏘고 난 다음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 이유는 로켓 추진체를 버리기 때문이에요. 재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재활용을 했더니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든 거죠. 이거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바다에 빠뜨릴 것인가? 고민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보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세워놓는 거죠. 그럼 바로 쏠 수 있으니까. 이 간단한 문샷 띵킹으로 어려울 것 같지만 의외로 간단한 방법으로 다리를 착 피는 방법으로 세워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벌써 수십 번 활용을 해가지고 비용을 절감했다고 하죠. 이런 게 바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문샷 띵킹이 되겠습니다. 구글의 두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두 명의 스탠포드 대학 박사과정 학생들이었는데요. 98년도에 이 사람들이 구글을 만들 때 그 당시에 인터넷 검색 엔진은 야후가 1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습 보시면 약간 우리나라의 모 사이트, 네, 뭐 초록색 고 사이트 뭔지 아시죠? 네, 그 초록색 고 사이트랑 너무 비슷해요. 검색해 보면은 이게 광고인지 진짜 정보인지 알 수 없는 막 뒤죽박죽 보기만 해도 사이트가 복잡하죠. 이거를 좀 뒤집어서 문샷 띵킹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그게 바로 그들의 문샷 띵킹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홈페이지를 다 다운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페이지마다 넘버링을 하는 겁니다. 만일에 인터넷을 검색했다. 그러면은 갖고 있는 홈페이지를 딱 본 다음에 인터넷이 가장 정보가 많이 나와 있는 페이지가 위로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랭킹을 매긴 거죠. 홈페이지의 랭킹. 바로 페이지 랭크라는 서비스를 만든 건데요. 듣고 보면은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고 힘들죠. 전 세계에 있는 홈페이지를 어떻게 다 다운을 받아요. 근데 그러한 문샷 띵킹을 통해서 불과 20년 만에 요 몇 개의 중고 PC로 시작했던 구글이 20년 만에 전 세계 인터넷 검색 엔진의 90% 이상을 구글이 차지하게 됩니다. 전 세계 검색 엔진 2위는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유튜브입니다. 야후나 뭐 다른 게 아니라 재밌죠. 유튜브조차도 이제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검색하는 그런 검색 엔진이 된 거죠. 어쨌건 전부 다 구글의 역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샷 띵킹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에서 한번 문샷 띵킹으로 한번 뭔가 바꿀 수 있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에게 있어서 대학 생활의 가장 큰 문샷 띵킹은 시간 활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선배들이랑 술도 먹어야 되고요. 뭐 연애도 해야 되고요. 책도 읽어야 되고요. 영화도 봐야 되고요. 또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과외를 뭐 한두 개씩 안 하죠. 뭐 여러 개씩 과외도 합니다. 그러면서 운동도 해야 되고. 이게 직장인보다 더 바쁜 거예요. 이 시간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었는데 저에게 문샷 띵킹은 바로 이 파레토의 법칙 2대8 내지는 80대 20 법칙이 문샷 띵킹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조셉 주란이라고 한 사람이 자세히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의 20%가 전 이탈리아의 부르의 80%를 다 가지고 있더라. 한쪽에 집중되는 그러한 현상을 관찰을 한 건데 이게 놀랍게도 모든
뭐 어떤 의미에서는 전 지구에 관통하는 그러한 원리 내지는 철학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 사례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을까요? 하루 종일 통화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20%의 사람이 전체 통화의 80%를 차지합니다. 그쵸? 네, 아마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지는 엄마, 아빠가 거의 모든 통화의 대부분이죠.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즐겨 입는 옷의 80%가 전체 옷 중에서 20%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주구장창 그 옷만 입는 거죠. 그쵸?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전체 주가가 쫙 상승을 해요. 너무 좋겠죠. 근데 주가 상승의 80% 시기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체 시기의 20%에서 피크를 치면서 쭉쭉 올라갑니다. 그때 사면은 확 올라가는 거죠. 그걸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20%의 운전자가 전체 교통 위반의 80%를 차지하고요. 20%의 범죄자가 모든 범죄의 80%를 차지하고요. 성과의 80%가 근무 시간 중에 집중을 했던 그 20%에서 발생을 하고요. 두뇌의 20%가 모든 문제의 80%를 풀고 20%의 인재가 모든 문제의 80%를 해결하고 뭐 다 그런 식이에요. 운동선수 20%가 전 세계 상금의 80%를 다 싹쓸이 하고요. 네. 뭐 모든 분야에서 다 이러한 파레토의 법칙, 80대 20 법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공병호 선생님이 옮기신 요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거는 제가 대학생 때 읽고 정말로 제 삶에 적용하게 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을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너무나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그 중요한 80%를 갖고 오는 황금의 20%를 보는 눈을 길러라 라는 게 이 파레토의 법칙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주식 중에서 전체 주식 중에서 80%의 수익을 갖고 올 그 20%, 전체 상승 중에서 80%의 상승을 갖고 오는 그 짧은 20%, 뭐 그런 예는 이외에도 많죠. 여러분 시험 공부가 1장부터 10장까지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보고 나니까 전체 시험 범위 중에서 20%가 결국은 시험 문제의 80%가 다 나오는, 그러니까 한 군데서 막 몰려 나오죠. 중요한 곳에서 몰려 나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그 몰려 나올 20%만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 80점 아주 손쉽게 얻으실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하루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10명의 고객 중에서 그 단 2명, 그 2명을 보는 눈만 잘 찾아낸다면은 그 2명에게 잘 해주면은 그 2명이 매출을 쫙 올려주겠죠. 얼마나 인생이 편해지고 쉬워지겠어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서 기억에 남고 의미 있고 행복한 거는 비율상으로 한 3, 4시간 이 정도예요. 하루 24시간 내내 막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는 아니고요. 그 24시간 중에 단 몇 시간이 여러분의 행복도의 80%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공부 잘하는 친구들, 뭐 요령 있는 친구들 보면은 머리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좋은 눈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 황금의 20%.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결과를 낼 그 20%를 잘 찾아내고요. 나머지 80%는 살짝 잊어요. 그 20%에 집중하고 뭐 올인을 하는 거죠. 거기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남들보다 쉽게, 남들보다 빠르게 80점 이상의 결과물을 얻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현명한 사람은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둔다.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병호 선생님이 그 책을 옮기신 다음에 뒤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에서 뭐 4년이 될 수도 있고요. 대학원까지 하면은 몇 년이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면은 10년이 넘어가는 긴 세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가실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행복한 시기의 80%는 여러분 인생의 20% 그 짧은 순간 속에서 평생 그 행복을 먹고 사는 거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수많은 일들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만 대부분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네. 그냥 먹고 자고 학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보내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 중에 20%가 여러분의 일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80%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시기죠.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멋진 경험을 할 수도 있죠. 그 20%를 가치 있게 잘 쓴다면은 바빠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대학생활 한번 멋지게 한번 잘 꾸며보시면 좋겠습니다. IBM이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도 비슷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루 종일 컴퓨터를 막 돌렸는데 보니까 이 운영 코드, 리소스의 80%가 요 20%의 짧은 코드에서 그냥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20%만 고치면은 전체 프로세서의 80%가 수월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지금 혹시 고민이 있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그 어려움의 80%를 만들어내는 20%를 찾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인풋과 아웃풋의 비율, 내 전체 인풋의 20%가 진짜 중요한 것이고 내 아웃풋의 80%를 만들어내더라. 파레토의 법칙이 바로 그러한 건데요. 요거를 조금 생각하다 보니까 몇 년째 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케이, 내 삶에서 20% 투자해가지고 80%잘 사는 거 좋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인풋의 20%로 80. 그럼 나머지 또 20을 해서 또 80. 또 20을 해서 80, 80, 80. 딱 5개의 삶을 한 80점 정도의 비율로 효율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되겠지만 마침 그 당시에 저한테 주어졌던 삶의 환경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모시고 계셨던 어른이 5분이 계셨는데 각자 이 5분이 저한테 맨날 박 교수 요즘 뭐해? 그러면서 요것 좀 해줘, 요것 좀 해줘, 요것 좀 해줘 하면서 부탁을 하는데 5분한테 일이 오다 보니까 이 한 분 거를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 분, 그 다음 분 시간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 명, 2명 만족시키고 나머지 분들은 네, 불만족.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 리소스, 제 하루의 능력 중에 20%를 투입을 해가지고 80점씩만 만족을 시켜드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100점 하면은 칭찬받겠죠. 하지만 80점 정도면은 최소한 욕은 안 먹어요. 나쁘지 않거든요. 됐어. 내가 좀 마무리하지. 이러면서 가져가시더라고요. 이거구나. 동시에 5명의 서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자꾸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저는 메인 주캐가 따로 있죠. 치과에서 일을 합니다만 책도 쓰고 있고요. 구글 이노베이터로서 강의와 여러 가지 혁신들을 하고 있고요. 대학 교수로서 연구하고 논문 쓰는 일도 하고 있고요. 가정에서는 아빠와 남편으로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더 시간을 쪼갠다면 더 많은 일들을 한 80점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파레토의 법칙, 20대 80 법칙의 비밀인 것 같아요. 목표가 100점이 아닌 80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열심히 해서 100점을 사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80점으로 다양한 삶을 사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영국의 리처드 와이즈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입니다. 심리학자로 유명하시고요. 또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리고 마술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요 일들이 서로 묶여서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책을 썼는데 심리학 책인데 마술 내용이 나오고요. 마술을 하시는데 심리학을 응용해서 마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새로운 컨텐츠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저희가 다능인이라고 부릅니다. 멀티 포텐셜라이트. 테드라고 하는 되게 좋은 강의들을 많이 하는 그런 온라인 사이트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막 영어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들 조금 너무 힘들어라고 하시는데 그 영어로 나오는 거 외에 한글 자막도 다 달려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에밀리 와프닉이라고 이 책의 저자인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일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진짜 공감하면서 봤어요.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대통령이기도 했고요. 발명가 피레침 만들었죠. 다초점 렌즈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우체국장을 할 때에는 이 우체국의 시스템을 혁신을 했고요. 도서관 사서로도 하셨었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하셨던 분인데 이러한 분들이 결국은 제 생각에는 20대 80 법칙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서도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히 여러 가지 일들을 끌고 가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를 주는 그러한 삶이 대학 생활에서 좀 이루어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에는 4시간 수면법, 짝퉁으로 3시간 수면법, 또 애매하게 4시간 반 수면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수면 시간을 줄여가지고 그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라,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걸 해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 좀 더 좋은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데이비드 알렌이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진짜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분은 이 경영 컨설턴트로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수많은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노하우를 만들어내신 분인데요. 그분의 컨셉 GTD, Getting Things Done이에요. 아까 20대 80 법칙이랑도 비슷한 컨셉이긴 한데 좀 더 실질적이고요. 구글과 잘 엮여 있는 도구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치우느냐, 이분에게는 딱 2가지의 질문들이 있어요. 일단 일이 들어옵니다. 그 일들을 인박스라고 하는 곳에 모아요. 이 인박스가 재미있게도 gmail에 받은 편지함이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인박스. 일단 일들이 들어오면은요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던져요.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를 봐요. 만일에 이게 제 일이 아니에요. 평생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휴지통으로 버립니다. 보니까 제 일이 아니긴 한데 언젠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카이브라고 하는 보관함에다가 넣어놔버려요. 그리고 레퍼런스, 참고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서가에 참고로 꽂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단 일을 분류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건 제 일이 맞아요. 그럼 여기서 2번째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2분 안에 할 수 있는가? 2분 안에 할 수 있으면은 합니다. 2분 안에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살짝 갈리는데 일단 위임을 합니다. 좀 치사한 방법이긴 한데요. 일단 누군가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인데 2분 안에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도움을 구하는 거죠. 우리 김 선생, 이 선생님, 누구님 좀 봐주세요 해서 일단은 토스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본 다음에 돌아오겠죠. 그때까지 저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내지는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할 일은 아니고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해야 돼. 근데 그거를 계속 갖고 있으면 마음에 짐이 되죠. 그래서 딜레이를 합니다. 연기. 그거는 나중에 보여드릴 Gmail 도구 안에 완벽하게 녹아 있어요. 자, 첫 번째 인박스 제로 테크닉, 즉 받은 편지함을 0으로 만드는 테크닉인데 그게 바로 GTD 테크닉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에서 수백 통까지의 Gmail들이 쏟아져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Gmail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기능입니다. 마우스를 움직여가지고 이 제목 위에다가 살짝 올리시면은 4개의 아이콘이 떠요. 보면은 요 4가지가 결국은 데이비드 알렌 선생님의 GTD가 녹아있는 아이콘들입니다. 첫 번째,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절대 나랑 관계가 없어. 삭제죠. 지워버리면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할 일이랑은 관계없지만 참고 자료로서 내지는 나중에 보관했다가 필요하면 열어봐야 될 자료로서 보관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카이브 맨 왼쪽에 있는 보관을 누릅니다. 인박스에서 아카이브는 아래쪽에 존재하는 거대한 블랙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막 던집니다. 그럼 그 나중에 못 찾지 않나요? 찾을 수 있어요. 구글이 뭐예요?
검색 엔진을 만든 회사죠.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일단은 끝도 없이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지우기는 좀 아깝고 그렇다고 갖고 있기는 그렇다. 그러면 일단 아카이브에 던집니다. 그 다음에 읽었는데 이건 내가 읽어야긴 하지만 이거 지금 당장은 할 수는 없고 나중에 다시 읽어야겠다. 그러면 읽지 않음으로 다시 원상복구 시킬 수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인데 다시 알림 기능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 지금 상황이랑 비슷해요. 우리 해양대학교 학생들한테 강의를 좀 촬영을 해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그럼 강의 내용을 생각을 해가지고 촬영을 할게요. 보니까 토요일 날 저녁쯤에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요청을 받은 게 월요일입니다. 그러면은 월화수목금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 해양대학교 강의에 관련된 이메일이 계속 있어요. 그럼 그거 볼 때마다 스트레스죠. 정말 볼 때마다 부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만일 저한테 비서가 있어가지고 우리 김 비서님 저 이메일 요번 토요일 날 촬영을 해야 되는데요. 관련된 요 이메일인데요. 일단 갖고 계시다가 금요일 날 저한테 좀 다시 보내주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프로세스를 다시 알림이라고 합니다. 다시 알림은 기본적으로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오늘, 내일, 다음 주 옵션이 바로 나오고요. 만일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날짜랑 시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토요일 날 저녁 강의니까 촬영하기로 했으니까 토요일 날 아침이나 금요일 날 저녁쯤 다시 오면 좋겠네요. 그러면 금요일 날 저녁 9시로 시간을 정해놓고 저장 누르면 이메일이 사라졌다가 금요일 날 다시 옵니다. 그러면 이메일이 왔어요. 보니까 이거 저번에 왔던 건데 맞다. 내일 저녁에 촬영해야지. 무슨 내용이었지? 그러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편하죠. 머릿속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랑 묶여서 들어가는 게 할 일이라고 하는 태스크입니다. 영어로는 태스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메일의 우측 사이드바에 보시면은 캘린더도 있고 연락처도 있고 킵도 있어요. 그 아래에 할 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정말 수많은 일들을 다 적어 놓으실 수가 있는데 GTD의 포인트는 일들을 작게 작게 세분화해 가지고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보 북모닝이라고 하는 거에서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의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할 일로 강의 촬영할 것 해놓으면은 너무 큰 거예요. 그거는 촬영이 끝나는 날까지 지울 수가 없죠. 근데 그거를 쪼개세요. 자, 강의를 촬영을 해야 되면 일단 강의 준비해야 되고요. 양복 입어야 되니까 양복. 전날 일찍 자야 되고 그 다음에 구글 자료를 조사해야 되는데 지메일이랑 드라이브랑 독스랑 뭐 별별별별별 작은 리스트업으로 쭉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GTD는 시간 있을 때마다 이거를 열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치우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가 2분 안에 할 수 있는가? 그거를 묻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시간이 잠깐 남았습니다. 이동 중에 시간이 좀 비었어요. 열어보니까 해야 될 일들이 쭉 있는데 2분 안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머니께 전화드리기, 뭐 누구 친구한테 송금하기 이런 거 2분 안에 할 수 있죠. 그런 거 해치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getting things done, 끊임없이 쏟아지는 일 해치우기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왼쪽에 Gmail, 오른쪽에 할 일이 같이 묶여 들어가서 여러분의 인박스를 싹 비우고 퇴근하는, 잠이 드는 것이 이 Getting Things Done의 메인 컨셉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해야 될 일들을 머릿속에 잔뜩 넣어 놓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할 일들을 끊임없이 해치우시고 더 좋은 아이디어들로 창의적인 작업들을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그 일들을 돕기 위해서 시간 제한을 좀 두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타이머입니다. 구글 직원들이 사용하는 타이머라고 하는 건데요. 온라인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팔아요. 네. 요거는 직관적으로 시간을 거꾸로 흘러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손쉽게 45분 안에 오늘 뭐 한 과목을 끝내야지. 그러면은 45분 동안 저 빨간 면이 점점 작아져요. 보면서
되게 많은 압박감을 느끼면서 또 일을 할 수 있고요. 또 포모도로 테크닉이라고 요 25분 단위로 일을 쪼개는 겁니다. 뭐 오늘 나는 뭐 철학을 공부하겠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25분 단위로 뭐 1장에 몇 페이지를 뭐 내지는 어떤 개념의 뭐를 보겠어라고 해서 짧게 짧게 호흡을 가져가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랑 어떤 게 더 맞을지는 그거는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여러분의 호흡이랑 맞는 테크닉을 찾으셔가지고 한번 여러분 삶에서 좋은 혁신들을 좀 만들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노하우입니다. 영화 서치 혹시 보셨나요? 네, 영화 서치 보시면은 이 2단계 인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뭐 보안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 2단계 인증을 혹시 아직 안 하고 계시다면은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화 나중에 안 보셨다면 한번 꼭 보시고요. 이 영화에서 보면은 2단계 인증을 통해 가지고 이 중요한 정보를 찾아나가는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우리 비밀번호 만들고 관리하는 것들 잘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구글에는 이미 그런 도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password.google.com 들어가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수많은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한 곳에 모아서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구글이 뚫리면 다 뚫리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의 비밀번호는 유일무이한 독특한 비밀번호 하나만 쓰셔야 되고요. 구글만큼은 진짜로 2단계 인증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도록 만드시고요. 안전하게 쓰시고 여러분의 비밀번호 대개 하나의 비밀번호를 돌려막기 하시는 경우가 꽤 많을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문장들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S는 달러, 뭐 A는 at, 1, I 뭐 이런 것들을 혼용해 가지고 쓰시게 되면은 되게 손쉽고도 복잡하지만 의미 있는 비밀번호를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사이트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구글의 수많은 도구들 중에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독스나 그런 사용 방법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작업하는 모든 것들이 실시간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공유하면서 협업 작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구글의 도구는 공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파일을 보내는 거랑 좀 다릅니다. 이 영상 보시면은 요게 이제 아버지인데 딸의 친구들의 연락처를 만들어서 연락을 해보고 그 내용을 저 여자 경찰분이랑 공유를 하거든요.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Share that with me too. 나랑 같이 쉐어해 주세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 엑셀 파일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엑셀 파일이 가고, 그럼 거기서 수정사항이 오면은 버전 1 전 다시 오고, 이러면서 되게 어려운 환경들이 만들어지는데, 구글의 도구는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쉐어한 사람들이랑 실시간으로 수정사항을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아마 아시는 분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시대가 소유의 시대는 끝났어요. 앞으로의 미래는 공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컨텐츠들, 노하우들 주변 분들과 공유하시면서 멋지게 여러분들의 삶을 혁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오늘 파트 1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좀 혁신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하우를 좀 나눠드렸습니다. 다음 파트 2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구글의 도구들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